온실의 제라늄은 일반 가정집보다 조금 빠르게 여름을 느끼거든요. 지금 5월부터 여름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상태가 해롱해롱, 메롱 그런 상태예요. 죽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죽을 똥 살똥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여름은 이런 상태로만 있어줘도 감사하죠. 꽃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엽이 좀 많아서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정말 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여름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제라늄, 안 죽는 제라늄을 혹시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안 죽는 제라늄이 있을까요? 누구나 제라늄을 안 죽이고 싶어 하죠. 저부터도 너무 제라늄 죽는 거 싫어하는데, 안 죽는 제라늄은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해야 안 죽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죠. 이 아이는 온실 앞에 이렇게 긴데요. 너무 길어서 저희 언니가 여기에 무심코, 너무 미운 거죠. 길어서 뼈만 남았으니까 너무 미워서 집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무심코 그냥 흙에 심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묻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묻어 놨는데 이 몽둥이만 있던 이것이 이렇게 곁가지를 내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아카리라는 로즈버드 제라늄인데 여기는 위에 벌레가 먹었네요.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땅에 심어 놓은 거죠. 여기는 물 빠짐이 잘 돼요. 이 위에가 좀 지대가 높아서 물 빠짐이 좋고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아요. 안 죽는 제라늄 이런 것들은 잘 안 죽어요. 이렇게 땅에 심어 놓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목대가 너무 단단하고,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남향이라서 하루 종일 해를 받거든요. 아마 이제 8월 달에 뜨거운 햇빛도 받게 될 거예요. 그래도 얘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그 흙에 대해서 또 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땅에 있는 이 땅흙, 우리 땅심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땅에도 많이 심어봤지만 땅에 심은 것들은 여름을 잘 넘기더라고요. 그 햇빛이 얼만큼 뜨겁든 상관없이 거의 살아남았어요. 무름이 오는 것은 거의 상토에 심은 거, 화분에 심은 거, 그런 것들이 무름이 많이 왔었고, 이렇게 튼튼한 이런 아이들은 살아요. 근데 또 가을에 캐보면 뿌리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한 줄기 길게 나무로 그렇게 뿌리가 뻗었는데, 그런데도 그 뿌리로 여름을 견디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떤 이 식물에 사는 그 원리가 또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잘 깊이 또 알아봐야 하지만, 이렇게 가지 내면서 한여름에 이렇게 자라는 것은 땅이 아니면 조금 불가능한 모습이랄까요? 이것은 저희 온실에 화분에 심어 있는 것은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얘만 이렇게 싱그럽게 꽃대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화분에 심은 거 안 죽는 방법을 물어보셨을 텐데, 화분에 심어서 안 죽는 방법은 최대한 화분을 작은 걸 쓰시는 거예요. 거의 여름엔 과습으로 가잖아요. 작은 걸 쓰게 되면 물을 줘도 금방 마르게 되죠. 그게 그 습기가 오래 못 가요. 아침에 주면 바로 저녁에 마르거나, 아니면 더 빨리 마르거나 날이 건조하면, 그리고 여름이라도 조금 습해도 금방 마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분, 그리고 그 작은 화분에 뿌리로 꽉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들이 수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일단 수분이 필요하니까 그냥 흡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과습이 올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빨리 키울 목적으로 화분을 크게 쓰면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제라늄의 뿌리 크기보다 조금 큰 화분을 썼을 경우에 그럴 때 물음은 빠르게 진행이 되죠. 비법은 그거예요. 그것은 진짜 과습에 대한 알맹이에요. 팩트. 이렇게 땅에 심거나 아니면 화분을 가장 쓸 수 있는 것 중 작은 걸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웬만해서는 과습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냥 큰 화분을 쓰면서 물을 말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만큼 수분을 주면서 그 수분이 빨리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이런 모습이 될 거란 상상을 못 했는데 얘도 이렇게 됐고요. 밑에서도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싹이. 옆에는 또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렇게 떨어진 가지를 꼽아놔 봤어요. 제가 이제 여름을 계속 나면서 상토는 그렇게 나중에 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상토는 그렇게 식물한테 좋지는 않아요. 저 상토는 우리가 채소 키울 때 딱 모종 사이즈로 키우는 그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영양이 싹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3개월에 영양이 빠지면 나머지 3개월은 버티는 거죠. 좀 열악하지만 영양이 없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렇다고 1년에 4번을 분갈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온실 앞에 이 정원에 화초들이 자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잘 크는 걸 보면서 좀 흙을 바꿔야겠다, 상토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흙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도 좀 이 흙을 써보고 좀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상토는 답답해요. 저게 벌레가 안 나오고 풀이 안 나오고 어떤 살균된 그런 정화된 깨끗한 흙이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기 쉬워서 쓰지만 저게 그렇게 가성비랄까요? 그것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흙을 조금 바꿔볼 생각이 있고요. 제라늄, 안 죽는 제라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얘도 안 죽을 거라 제가 믿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어요. 98%는 안 죽어요, 얘는. 이렇게 키워놓은 아이들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 살 거고요. 또 만약에 얘가 죽었으면 제가 또 소식을 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사조 같은 제라늄은 없다는 거, 그래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가장 민감한 식물이 제라늄 같아요. 여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거의 하엽도 잘, 화분에 영양이 빠져도 하엽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제라늄은 정말 어쩜 그렇게 하엽을 잘 만드는지. 특히 요즘에 정말 하엽 천지거든요. 보이시나요? 아주 못생김 주의, 그런 모습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앞에 농사 짓는 분이 오셔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흙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시간이 없는 게 한이네요. 다음에 또 영상, 유익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행복하세요.